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친구가, 가족이 내 기대를 저버리는 일. 바로 그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만 조금 변해주면 좋을 텐데, 저 버릇만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희망을 걸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크게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사람은 안 바뀐다 바꾸려 애쓰지 말고 이렇게만 하라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최민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정 씨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한수영 씨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영 씨는 성격이 다소 급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신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민정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몇 번이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민정 씨가 정말 힘든 일을 털어놓으려 할 때조차 수영 씨는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 있었어. 그런데 나는 더 힘들었지. 민정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이해하려 했는데 이 친구는 내 아픔조차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쓰고 있구나. 민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변할까? 내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큰 용기를 내어 수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영아,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고치려 해도 잘 안 돼. 너가 이해해줘야지. 그 순간 민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변할 마음이 없구나. 민정 씨는 서서히 수영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민정 씨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민정 씨처럼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애써 본 적 있습니까? 변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깊은 상처만 남았던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통해 사람을 바꾸려 애썼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던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다은 씨는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에 자주 늦었고 중요한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은 씨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이 평생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현실을 무디게 만듭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책임감을 느끼면 성숙해지겠지. 다은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더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장 계약 날짜를 잊어버리고 예물 준비를 미루고 집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며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다은 씨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자. 조금만 더 신경 써줘.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다은 씨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파혼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은 씨는 담담했습니다. 결혼하면 변할 거라 믿었어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은 씨는 고백했습니다. 그를 바꾸려고 한 시간들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태웠던 자신의 마음이 더 아프고 슬펐다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은 씨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관계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친구가 되어도,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그 사람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지, 내가 잘하면 변해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슬픈 일은 상대를 사랑했기에, 상대를 믿었기에 내가 버텨야 했던 고통을 스스로 외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인지를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처럼 진정한 관계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아프더라도 그 관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가족 등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이나 가족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면 변할까? 한 번 더 이해해주면 마음을 열까? 물론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내 감정과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는 순간 내가 먼저 지쳐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우 씨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사는 항상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실수조차 부하에게 떠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우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저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상우 씨는 크게 고민했습니다. 이 회사를 나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견뎌야 하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상사를 바꾸려 하지 말자. 대신 내 마음을 지키자. 그때부터 상우 씨는 상사의 부당한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그리고 상우 씨는 자신만의 작은 안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대화를 줄이고 업무적인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상사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회사 밖에서는 상사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 상우 씨는 상사의 부당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며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말 것. 둘째,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만의 안전거리를 만들 것. 셋째, 일상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할 것. 여러분도 혹시 직장이나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뭘 더 잘해야 할까? 그 고민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고 내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으로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변할 거야. 충분히 이해해주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행동을 당사자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뢰를 잃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쳐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까봐 사람들은 끝까지 변화를 거부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데 극심한 저항을 보입니다. 셋째,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오랜 성격을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한 변하지 않는다. 불편함이 견딜만 할 때 사람은 절대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껏 다가가도 상대방이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원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셋째, 상대방을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지친 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결과에 집착하면 내 마음만 병듭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맹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데 힘써라.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나의 경계를 단단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가족처럼, 직장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는 관계의 온도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변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기대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이자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대 없는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가 있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인 거리든 심리적인 거리든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 조정이 어렵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분명 가능합니다. 대화를 짧게 하고 감정을 덜 섞고 의존하지 않고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저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을 거두고 바라보면 마음에 불필요한 감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된 것 같아도 그것을 고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지킬 책임만 있습니다. 넷째,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애정을 쏟아도
배려를 해도, 도움을 줘도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가 아니면 기꺼이 주고 있는가? 억지로 주는 마음에는 언젠가 서운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열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가야 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회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편안한 산책을 하고, 조용히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자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사람, 거리를 조절해야 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첫째, 내가 편안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긴장하지 않아도, 나를 꾸미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를 고르고 다듬지 않아도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편안함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기쁘든 슬프든 귀 기울여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조언을 하려 들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 먼저 공감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눈빛이 흔들리고 숨소리가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동료로 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빛이 납니다. 넷째, 나의 작은 변화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 변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너 요즘 멋있어졌다? 네가 더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이런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삶에 큰 용기를 줍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순탄치 않습니다.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럴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풀어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내 삶도 함께 밝아진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응원하고 편안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둘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내가 편안한 거리를 만들고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는 사람, 내 변화를 응원해주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받지 않고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내가 잘하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하지만 그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을 아껴주기로 다짐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방송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따뜻한 방송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